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2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이재명 구형 2년 나온 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재명 구속을 위해서 싸워온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2년 구형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저는 이거 예측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징역형이 구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보면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김문기를 모른다는 소극적 거짓말, 그다음에 반사적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되고 계획된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적극적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김문기를 모른다고 해야 대장동 범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이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아주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백현동 범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백현동 범죄야말로 자신의 측근인 김인섭한테 이 백현동 아파트 사건, 다시 말하면 이제 옹벽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몰아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감추려니까 결국은 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한 건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죄 없는 사람들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법원에서도 또 검찰이 논고를 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적시를 했는데요. 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그런 적극적이고 의도된 계획된 사악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또 대선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큰 요소고요. 네. 그다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거짓말을 검찰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증거를 조작했다 등등 이런 걸로 볼 때 가중 요소는 많아도 감형 요소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징역형 2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단, 다시 말해서 선고가 나올 건데 선고 보통 이렇게 결심 공판 구형 끝나고 한 달 이내에 나오는데 2달 이후 11월 15일로 잡은 거예요. 이건 뭐 혹시 또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있는데 법원이 이번엔 눈치 볼까요? 이재명 눈치 안 볼까요? 어떻게 글쎄 보십니까?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 과거에는 말이죠. 이 예. 선고를 2주 후에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4주 후에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근데 보통 지금도 4주 후에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은 지금 55일 후로 잡은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거냐, 지금 우리 자유파들은 우파들대로 걱정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잠을 못 잘 겁니다. 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네. 하는 건데요. 이 사건은 증인이 거의 5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하나 나와가지고 증인 신문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녹취록도 법원에서 모두가 현치유를 해가지고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오랜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예. 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에는 뭐 강규태 부장판사가 중간에 또 드랍하고 나가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재명의 지연 전술 이것도 한몫했거든요. 그렇죠. 아유. 예, 모든 증거를 부인하면서 이 증인을 수십 명 불렀는데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 집중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집중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그걸 안 하고 2주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끄는 거고 또 이제 단식한다고 끌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라든지 또 국민들은 아니 공직선거법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게 돼 있다는데 네. 그리고 2심과 3심도 반드시 3개월 안에 끝내가지고 1년 안에 끝내도록 강제 규정이라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2년 2개월이나 거의 끌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선고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또 그런 충분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안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네. 수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백현동 같은 경우에 한국식품연구원 소속이었던 직원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직원들, 성남시 직원들 다 나왔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적시를 해서 판시를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판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이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유력한 대권 주자고 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렁설렁 판결을 했다가는 오히려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꼼꼼하게 판결문을 작성하겠다라고 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 하나하나 인정할 거 인정하고 부인할 거 부인하면서 이렇게 판결문을 쓰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0페이지 이상의 판결문이 나올 것이다. 아, 예, 판결문이 그 양이 일단 좀 많을 것이다. 예, 그리고 크게 보면 사안이 간단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라든가 내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그리고 오히려 또 이재명 측에서 부인하면서 제출한 그런 탄핵 증거들 그런 것들을 채택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 설시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좀 뒤로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아, 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 심리를 해왔으면 재판을 해왔으면 상당 부분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유죄의 증거, 무죄의 증거, 유죄의 그러니까, 논거, 무죄의 논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지 않느냐. 에헤, 다시 말하면 이 재판 결심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주장과 증거에 대한 정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2년 2개월 동안 뭐 했어요, 그럼? 예, 그렇죠. 보통 사건 같으면은 이걸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강규태가 중간에 이제 드랍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성진 부장판사가 들어와서도 사실은 많이 또 시간이 경과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혹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재판부 3명도 서로서로를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죄 쪽으로 또는 무죄 쪽으로 이 정리를 해놓고 증거를 정리하면 이거 뭐냐? 이거 벌써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진 거 아니냐? 무죄의 심증을 가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나갈 수도 있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결심을 다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제 합의를 하고 결론을 내자. 근데 이제 이 세 사람 아닙니까? 네. 부장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학인 이 판사가 여성인데 주심입니다. 네. 그다음에 박면 판사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이 배석 판사들도 과거의 배석처럼 그냥 뭐 이 부장 판사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네, 이 하나하나 지금 합의하고요. 또 안 되면 뭐 표결까지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결심이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의 어떤 주장과 내지는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합의를 별도로 해 나가면서 네, 요거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요건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결론이 나야 판결문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그 준비를 유죄의 증거, 무죄의 증거, 유죄의 논거, 무죄의 논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했을 가능성, 결심을 하고 나서 지금부터 일등이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자, 이제 그러면 또 네, 하나는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9월 30일 날 우징교사 네. 여기 이제 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하겠다 이런 것도 있게.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징교사 사건은 또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네. 이 우징교사 사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더 간단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녹취록도 나와 있잖아요. 네. 예, 녹취록도 나와 있고 네. 예,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건 어떻게 보면 녹취록이 법원에서 이제 그 현출이 되고 다 했는데 별로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9월 35일에 뒤로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징교사 사건도 그 앞으로 잡겠습니까? 뒤로 잡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11월 15일로 잡으면 예. 9월 30일 우징교사 결심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쩌면 또 그 더 뒤로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11월 30일로 잡는다든지. 예. 그러면 별 뭐 자기가 눈치 보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소용은 없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결심을 보고서 하려고 하는 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정리를 하자면 네. 결국은 지금
김문기를 모른다라든지 국토교통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안은 간단하고 내지는 뭐 증인도 탁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집중 심리를 한다든지 좀 여기에 어떤 그 집중해서 심리를 했더라면 좀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결심이 이렇게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판결문을 꼼꼼하게 내지는 또 좀 역사적 판결문이라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이 재판부에서도 이 이름을 남기겠다 내지는 또 뭐 그렇죠. 흠잡히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을 갖고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눈치를 보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세 명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못 믿는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부장판사의 의견이 뭐 명령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는 배석 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결과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징역형을 구형했다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죄가 나오든지, 아이고. 예, 유죄가 나왔는데 실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붙여주든지, 예.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일단 벌금형의 가능성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의 없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실형을 할 수도 있지만 실형까지는 안 한다고 볼 때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아니면 무죄가 나오느냐. 물론 이제 이재명은 무죄를 노리고 있겠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다. 그러면 징역형은 보통 구형량의 절반 내지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2년을 구형하면 1년 내지 1년 1년 6개월. 4개월 1년 뭐 이 4개월. 정도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한 1년 내지 뭐 한 년 1년 4개월 16개월이 되겠죠. 요 정도 내에서 집행유예를 붙여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든지 내지는 징역 1년 뭐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이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속은 없다는 얘기나요? 그 이제 법정 구속을 시켜야 구속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심이 끝나고 나서 구속시킬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법정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학설이 갈리는데 이재명은 현직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현직 국회의원을 법원에서 1심이 끝나고 나서 구속시킬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립니다. 네. 원래가 이제 불법 이제 그 체포를 막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특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구속을 시킬 때에는 법원의 이 동의가 있어야만 이제 구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1심이 끝나고 나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제 구속을 할 때 이것도 불체포 특권이 여기 적용이 돼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법원의 경우는 다른 거냐 이건데 이거는 불체포 특권 안에 그 체포 안에 구금도 포함하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차피 법원에서 구속시키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확정 판결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2심 3심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확정 판결이 아니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의 어떤 그 취지라든지 목적에 비추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인과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등등등등의 이유로 물론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구금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했을 때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그거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보다시피 뭐 막무가내고 뭐 사법부를 뭐 협박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만약에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했을 때 국회가 해줄 리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정 구속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고
실형을 때린다 하더라도 말이죠. 집행유예로 갈 실형을 때린다 가능성.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때릴 수도 있고 실형을 때리고 구속은 안 시킬 수도 있고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조국이가 실형을 때렸지만 구속은 안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형 때려놓고 구속 안 시킬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둘 다 가능한데 지금 뭐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나와도 이게 대법원에 가서 확정되면은 뭐 금배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확정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을 경우를 우리가 가상을 하면은 2심, 3심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것도 질질 끌면은 원래는 말이죠. 3개월 안에 2심 끝나고 3개월 안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원래는 벌써 다 끝났어야지 원래는.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도 이렇게 뭐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럼 이제 2심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우리 처음에 관심사 아닙니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심에서 실형이 나오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하여튼 2심으로 간다. 확정만 되면 지금 뭐 벌금형 이상이니까 예. 무조건 이제 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 날아가고 당대표 날아가고 434억 토해내야 되고 다 날아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확정 아닙니까? 시간이죠, 시간. 예. 네, 시간 싸움인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뭐 징역형이 나오고 실형이 뭐 나오고 구분 안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간에 뭐 또 집행유예가 붙는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재명의 어떤 그 지금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향력. 그러면 그렇지. 민주당 안에서도 더 이상 이재명을 지키자는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사법부도 말이죠. 어떤 반성적 고려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반성적 고려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너무 그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아하. 재판을 질질 끌고 말하자면 좀 우리가 너무나 지금 정치권 눈치만 보셨던 게 아니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이 2심에서라도 이 확실하게 하자.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3개월 안에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법부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저는 뭐 6개월 아니면 충분히 넉넉히 잡아도 끝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1심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예. 불을 증인 다 불렀고 조사할 서증 다 조사했고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1심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뭐 예를 들어서 판단 유탈을 했는가 세ting 법칙을 위반했는가 뭐 이런 법리 오해를 했는가 이런 것만 보면 되거든요. 예. 지금은 검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검토하는 데는 빠르잖아요. 예. 하나하나 증인의 말을 듣고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에 검찰이 제출하는 거 변호사가 제출하는 거 이렇게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더 이상 제출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미 제출된 걸 가지고 검토만 하면 되니까 저는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6개월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2심이 6개월 안에 끝난다고 보면 3심이야말로 이건 법리 오해밖에 다른 걸 안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법리 오해만 보면 이거는 뭐 3심은 오히려 심리 분석형 기각하면 2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6개월이 아니면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11월 15일 선고가 되면 적어도 내년에 아무리 늦게 잡아도 내년 안에는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물론 더 빠르게 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1심 끝나고 내년 안에 대법원 판결 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네. 이재명의 입장은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1년 안에 이 대법원까지 끝나면 자기는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끝나고 감옥 가고 아니면 금배지 다 떨어지고 이제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줘서 인생 끝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대선까지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려고 침대 축구로 들어갈 방법을 또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찾고 있습니다. 예. 벌써 판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판례기가 뭐예요? 저는 기레기라는 말은 들어서도 판례기라는 처음 들었습니다. 판사 쓰레기. 그러니까 판사 쓰레기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재명을 유죄 판결하면 판례기다. 예. 이런 논리를 만들었어요. 압박에 그래서, 들어가네요. 네. 예, 이재명을 유죄 판결하는 판사는 탄핵을 지키겠다. 물론 이재명을 유죄 판결하면 이렇게 딱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돌려서 말은 뉘앙스죠.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뭐 판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면 판례기다. 그 판례기를 탄핵시키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게. 지금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법원에서 그 검사가 나쁜 놈이고 검사가 조작하고 그랬으니까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된다. 쟤들의 논리가 말이죠. 예.
그런데 만약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안 하면, 즉 이재명을 유죄 주면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판내기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당신 판내기는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벌써부터 사법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 협박에 넘어갈까요? 사법부는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단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야말로 단죄한다고 봅니다. 아, 오케이. 이번에야말로 단죄한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삼권 그렇죠. 분립이 있는 거고 그 양반들도 수고하고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 가고 그야말로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 양아치가 말이죠 협박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면 그거 뭐 선비라 말할 수 있고 그거 뭐 고급 공무원이라 말할 수 있고 여태까지는 그래 왔잖아요. 유창훈도 그랬고 권순일이도 그랬고 뭐. 그래서 사실은 뭐 한쪽으로는 또 우려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우려감이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부릅뜨고 말이죠. 우리가 눈을 갖다가 정말 밤에도 감지 말고 우리가 이재명 일파가 저 민주당 일파가 사법부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방탄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잖아도 그래서 국힘에서 이 당협위원장들이 네. 11월 15일 선거 날 때까지 네. 이런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야당들의 사법부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기 위한 어떤 집회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뭐 국힘의 당협위원장이건 국회의원이건 할 것 없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모두가 더 이상은 민주당 또 이재명 저자들이 또 사법부를 협박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유리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 그러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 세 명 판사 이름 다시 부장판사부터 이름 다시 알려주세요. 우리 국민들한테. 부장판사는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심은 이학인 판사인데 이학인 판사는 여성 판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옆에 배석 판사가 박명 판사인데요. 예. 이 세 분이 지금 이제 뭐 결심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합의해 가면서 지금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 그 권순일이라는 자가 그 심리하고 있을 때 김만배를 들여보내가지고 이 그러니까.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만약에 지금 이 세 분이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외부에서의 작업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절대로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사법부 자체의 존재 이유가 몰락되는 거고 사법부가 없어져야죠.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더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것들은 대법원에 있는 판결도 뒤바꾸는 그런 용빼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지. 이제는 우리가, 뭐 안 되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눈동자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 감시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밝은 눈동자처럼 말이죠. 예. 아유, 강신업 변호사 잘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성진 부장판사, 이학인 배석판사, 박명판사 세 분의 어깨에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달려 있습니다. 정의가 달려 있습니다. 법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뭐 법대로가 아닌 판단이 나왔다 하면은 지금까지하고는 양상이 다를 겁니다. 참고 있던 국민들이 이제는 판사가 법을 안 지키는데 법대로 안 하는데 국민이 왜 법을 지켜? 이제는 몽둥이에 화염병에 횃불에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